50대 가정주부와 30대 보험설계사의 만남. 52세의 정연은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 대부분은 조용했다. 남편은 퇴근해도 말수가 적었고 식탁에 앉아서도 대화는 뉴스나 정치 이야기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내와 엄마로 살아왔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로는 텅 빈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듯 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어느새 주름이 들었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린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마음을 후벼 팠다. 꿈 많은 여고 시절엔 그림을 좋아해서 미대에 진학했고 화가로 주목받고 싶은 꿈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육아, 살림에 묻혀 어느새 몇십 년이 흘러갔다. 그날도 장을 보러 나왔다가 동네 카페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보험 리모델링 상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연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잊고 지냈던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거절하셔도 돼요. 34세의 민수가 다소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정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명함을 받았다. 며칠 뒤 정연은 민수의 연락을 받았다. 상담 겸 차 한잔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녀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민수는 의외로 진솔했다. 회사의 실적 압박, 젊은 나이에 느끼는 불안,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정연은 오히려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나이 들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이 들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민수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다. 고객님은 아니 누님은 참 따뜻하시네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정연의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남편과는 몇 년째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다. 오늘은 밥 뭐야? 애들은 잘 지내? 같은 단답형만 오갔을 뿐이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웃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은 핑계가 되고 그들은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민수는 어릴 적 어려웠던 가정사,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았다. 정연은 마치 잊고 있던 모성애와 연민을 느꼈다.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두근거렸고 카페에서 그를 만나는 날은 한참 전부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다. 마치 다시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내다. 어머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경고했지만 심장은 더 깊이 그를 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더 깊어졌다. 민수는 정연에게 고백했다. 처음엔 영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정연은 거부하지 못했다. 자신도 이미 마음을 열어버렸음을 알고 있었다.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몸의 짜릿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만나면 마치 20대 연인처럼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늦는 날이면 술도 같이 마셨다. 때론 남편 출장을 이용해 짧은 여행을 갔다. 정연은 민수를 그리워하는 만큼 마음속에 죄책감은 더 커졌다. 남편이 퇴근하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고 아이들이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면 민수와의 만남을 취소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십 번을 다짐하면서도 민수의 메시지 하나에 그녀는 또다시 흔들렸다. 민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젊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유부녀와의 관계는 위험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연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다. 정연은 자꾸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연애하던 시절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던 날. 그때 그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세월은 두 사람을 무디게 만들었고 서로의 마음은 말라갔다. 민수와 있을 때면 다시 젊어진 듯 소녀의 감성이 살아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냉정했다. 부엌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 그리고 공허한 거실. 민수 역시 갈등했다. 회사의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상사는 압박했다. 실적이 이게 뭐야? 일에 좀 집중할 때가 됐잖아. 집에서는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정연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남편은 정연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했다. 오늘 못 봐서 아쉽네요. 보고 싶습니다. 민수의 메시지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식탁에서의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남편의 시선은 얼음 같았다. 며칠 후 남편은 술 기운에 물었다. 정연아, 너 다른 남자 있지?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정하지 않는 침묵이 곧 답이었다. 남편은 소리치지도 않았고 단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우린 뭐가 된 거지? 그날 밤 정연은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무너뜨린 가정,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민수의 미소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민수와의 만남은 점점 힘겨워졌다. 그도 그녀도 서로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결국 정연은 민수를 불러냈다.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민수 씨, 이제 그만 만나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나는 이제 더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요? 아직 전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을 사랑으로 착각한 것일지 몰라요. 정연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민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정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차갑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 그는 묻지도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정연은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다. 오래 미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는 순간 가슴이 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중고차 매매점을 차렸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가끔은 카페 앞을 지나친다. 그곳에서 마주 앉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정연이 남아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